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피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장중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저희 허브경제TV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뭐 아래 화면에도 나오겠지만은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HERP2019 저희 아이디입니다. 이거 입력을 하시면 언제든지 친구 추가 가능하고요.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3기 무료 체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선착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두산 피얼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연료 전지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대기 물량만 해도요 5.6기가와트 정도다. 그래서 향후 제도가 변수인데, 이 제도는 뭡니까? 뭐 수소 로드맵 2.0이라든지 뭐 CHPS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전사 허가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물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무려 5.6기가와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죠. 두산 피얼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만들었어도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한 200에서 300메가와트다라고 봤을 때 이 용량이 얼마나 큰 겁니까? 지난해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실적은 7배가 넘는 물량이 EU 과정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셈이고요. 향후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제도 정착에 따라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실적도 향방을 갈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전사 허가를 받았던 발전용 연료전지는 6.34기가와트고요. 지난해까지 보급된 749메가와트를 제외하면 5.59기가와트에 이르는 물량이 이후 준공까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물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물량입니다. 지난해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준공 실적이 약 7.5배에 가까운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량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대박이 날 수 있죠.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까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하나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 피얼셀이다. 발전사 허가는 연료전지 발전 준공으로 이어지기 위한 거의 첫 번째 단계죠. 발전사 허가 후에 준공까지 최소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향후 준공을 위해서 잠재 물량이 많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연료전지 업계는 대기 물량이 다 준공되지 않고 전체 물량의 20에서 30% 수준만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7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를 가중치를 개정을 하면서 고시를 시행한 이후에 6개월까지인 지난달이었습니다. 1월달 28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REC 가중치 2.0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발전사 허가가 신청이 몰린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이후로는 REC 가중치가 기존보다 낮은 1.9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발전사 허가는 조만간에 조건만 맞으면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업계에서는 발전사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실제 보급까지 진입하는데 물량이 30%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다라고 했어도 이게 만약에 6기가다라고 하면은요 1.8기가와트예요. 1.8기가와트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1.8기가와트는 1800메가와트잖아요. 근데 두산 피얼셀 같은 경우는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고 했어도 200에서 300메가와트 1년 동안 만들어도 요거밖에 수주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0메가와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용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두산 피얼셀이 다 수주를 따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등 경제성에 따라서 준공이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국제에서 계류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구체적인 제도 방식이 결정이 돼야지 사업자들도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도 도입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세계 최대 수준으로 보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실적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HPS가요, 작년 말쯤에 늦어도 작년 말쯤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선 형국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야당과 여당이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5월달 정도가 되면은 정권 교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는지 정부가 교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 수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신경 쓰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CHPS가 빠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되면서 안착이 될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이게 10년, 20년, 30년 걸릴 사업인데 무턱대고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 마련이 돼야지 중소기업들도 요거를 보고 손익 판단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지 않을까,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수소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들이 RCE 가중치 하락 이전에 연료전지 공사계의 인가를 받아놓자라는 분위기였고요. 올해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작년이랑 보고 실적이 비슷하겠지만 향후에 CHPS 제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조금 돌아 나가는 모습이죠. 네, 추세가 조금 돌아 나가는 모습이었고, 이 언저리에서 얘가 저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라인을 일단 기본적으로 돌파해 줘야 돼요. 21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여줬던 꼭지점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돼야지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내가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조금 가격이 높아,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거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요거 보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고 저희한테 텔레그램에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 친구 추가하셔도 되는데, 다시 그럴게요. HERB 2019, 이게 저희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거 친구 추가하셔갖고 저희한테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방송반이라든지 VIP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무료 체험 3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